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르고뉴의 대표 품종인 피노누아와 샤르도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음성은 AI의 도움을 받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버건디라 부르는 부르고뉴는 북위 47도에 위치하여 선을 온화한 대륙성 기후입니다. 주요 재해로는 서리, 녹음병, 가을비가 문제입니다. 포도 산지들이 나올 때 기후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오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 생장을 위해 평균 16도에서 22도 온도가 필요하며 서늘한 기후는 16.5도 이하이며 온화한 기후는 16.5도에서 18.5도, 따뜻한 기후는 18.5도에서 21도로 분류합니다. 부르고뉴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는 서늘한 기후와 온화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부르고뉴는 샤브르같이 북부 지역은 서늘한 기후이나 보졸레같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온화한 기후가 되며 보졸레에서는 피노누아 대신 가네가 적포도 주 품종입니다. 한편 기후 분류에서 사용되는 또 하나는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대륙성 기후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온을 조절할 수 있는 바다가 없는 내륙에 있다 보니 일교차와 영교차가 큽니다. 봄에는 봄서리를 걱정해야 하고 여름에는 폭우 대비, 가을비와 잦은 서늘한 기후 등은 포도 생장과 성숙을 어렵게 합니다. 부르고뉴의 포도원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언덕에 경사진 곳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한편 한국은 연평균 가물량이 부르고뉴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와인을 위한 포도 재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양성 기후는 여름에 습기가 많고 잦은 구름과 반나절 정도는 흐리거나 비가 오고 안개가 잦은 보르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도 보르도는 대서양의 난류가 흘러 온화한 지역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신세계 국가들은 덥고 건조한 여름과 서늘하고 습한 겨울을 갖는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 재배에 유리합니다. 바다에 의해 수역이 냉각되어 기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칠레, 호주 남부 등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중해가 있어 지중해성 기후가 아니라 기후의 성격에 따라 기후는 분류합니다. 부르고뉴 지방은 포도 품종을 블렌딩한다기보다는 단일 품종을 사용하여 와인을 만듭니다. 부르고뉴의 주요 포도 품종은 적포도인 피노누아, 청포도인 샤르도네입니다. 이 두 품종은 재배 환경도 비슷하여 같은 지역에서 재배될 때가 많고 특히 샴페인 만들 때도 두 품종을 블렌딩합니다. 재배 조건이 두 품종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적포도는 감에, 청포도는 알리고테를 추가로 재배합니다. 부르고뉴는 진흙 베이스의 석회암 토양으로 통기와 배수가 잘 되며 알칼리성 토양으로 산도가 높고 미네랄 캐릭터가 더 높은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오늘은 부르고뉴의 대표 품종인 적포도 품종인 피노누아, 샤르도네를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노누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붉은 체리, 딸기와 같은 붉은 과일 향으로 향이 좋은 섬세한 품종입니다. 얇은 포도 껍질로 색은 연하고 탄닌은 적습니다. 조기 숙성 품종으로 서늘하거나 온화한 기후에서 자라며 서늘한 기후에서 천천히 숙성되면서 적절한 당도와 높은 산도를 갖습니다. 더운 기후에서는 포도 껍질이 얇아 타들어가고 너무 익어 잼처럼 퍼집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피노누아는 조기 발화, 초기 숙성 품종으로 싹이 일찍 피어 봄서리 피해에 취약합니다. 봄서리는 차가운 공기가 지표면에 모여 새순이나 싹이 죽어 수확량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로나 기풍기, 살수장치 또는 경사지나 포도나무를 높게 트레이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풍기는 따뜻한 공기를 밑으로 불어넣는 방식이고 살수장치는 물이 얼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싹과 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노누아는 송이의 알이 밀집한 형태로 곰팡이, 해충에 취약하여 일반적으로 재배가 힘든 품종입니다. 피노누아는 클론 돌연변이를 잘 만드는 품종입니다. 피노누아의 클론으로는 피노그리와 피노블랑이 있습니다. 클론은 유전학적으로는 동일하나 돌연변이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품종입니다. 이제 피노누아의 특성을 고려한 양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노누아는 어떤 품종보다도 클론을 만들기 쉬운 품종입니다. 단일 품종인 피노누아의 다양한 클론을 선택하여 과실의 품질 개선과 병충해 저항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클론을 통한 복합미를 줍니다. 단일 품종 양조이기 때문에 복합미를 추구하기 위해 클론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이외에 피노누아는 얇은 껍질로 탄닌과 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탄닌과 색 풍미를 추출하는 양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온도를 낮추어 포도 껍질을 담그어 놓으면 색과 풍미가 추출이 잘 됩니다. 와인 메이커는 5에서 10도의 온도로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포도 껍질을 포도즙과 함께 담가 놓으면 효모에 의한 자연 발효는 방지하면서 포도 껍질에서 알코올 형성 전에 색을 제공하는 안토시아닌과 꽃향기를 주는 아로마 및 풍미를 추출을 합니다. 셋째로 캡 관리입니다. 포도 껍질과 접촉을 늘려 더 많은 색과 타닌, 풍미를 추출합니다. 통상 발효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합니다. 피노누아는 탄닌이 부족하여 펀칭다운 또는 펌핑 오바 등을 통해 탄닌을 더 많이 추출합니다. 발효 온도를 올리고 펀칭다운과 같은 캡 관리를 하면 발효가 왕성하게 진행되면서 알코올도 더 많이 생성됩니다. 알코올이 많이 생성될수록 탄닌 추출 속도가 높아집니다. 넷째로 줄기 사용 여부입니다. 탄닌 추출을 위해 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서늘한 지역은 서리고 거칠고 쓴맛을 줄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줄기는 잘 익은 상태로 풋내는 덜하고 질감과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펌핑 오버 시 줄기를 사용하면 줄기 공간 사이로 산소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풍부한 아로마 발현이 가능합니다. 다섯째로 야생 효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 대륙 대부분은 피노누아는 야생 효모를 사용합니다. 인공 효모와 달리 와인 스타일의 조정이 힘든 대신에 풍부한 복합적인 풍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오크 숙성을 합니다.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발효 후 일정 기간 오크 숙성을 하되 오크의 특성이 강한 새로운 오크통보다는 이미 사용된 오크통을 사용하여 피노누아의 섬세한 풍미를 보존합니다. 좋은 품질의 와인은 발효 후 일정 기간 숙성시켜 탄닌, 색, 풍미 등의 밸런스를 잘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피노누아의 신선한 붉은 과일 풍미 및 꽃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포도 송이째 발효를 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포도 송이째 발효는 세미탄산 치명 방식으로 풍선껌 바나나 풍미와 무산소 스타일로 신선한 붉은 과일 풍미 및 꽃 특성 극대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졸레의 감회를 다룰 때 보다 심도 있게 피노누아도 포도 송이째 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르고뉴의 대표적인 화이트 품종인 샤르도네를 알아보겠습니다. 샤르도네 하면 산지의 기온에 따라서 청사과, 레몬, 라임의 강귤류부터 복숭아, 살구의 핵 과일까지 다양한 1차 풍미와 향을 제공하고 양조자가 다양한 양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르고뉴만 해도 서늘한 기후의 샤블리에서는 청사과, 자모, 레몬, 라임 등의 감귤류와 젖은 돌, 보다 남쪽의 코트도르에서는 복숭아, 살구와 같은 핵과일과 크림 느낌의 오크 풍미, 부르고뉴의 남쪽 끝자락이 마코네 지역의 푸이핏의 마을에서는 좀 더 숙성된 부드러운 풍미, 토스트와 같은 오크 풍미를 줍니다. 코트도르에서 사용되는 최고의 샤르도네의 양조 방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MLF라고 하는 유산 발효입니다. 알코올 발효가 끝난 직후의 과정으로 박테리아가 포도의 시큼한 맛을 말산인 사과산을 부드러운 젖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와인의 산도는 낮아지고 와인의 버터, 치즈, 크림 풍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프랑스산의 새로운 작은 오크통에서 발효를 하거나 숙성시키는 것으로 토스, 바닐라, 달콤한 향신료의 풍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인의 질감과 바디감을 증가시키고 약간의 탄닌을 더해줍니다. 셋째로 죽은 효모 찌꺼기와의 접촉입니다. 효모 발효가 끝나면 효모의 죽은 찌꺼기를 와인과 함께 일정 기간 놔두어 효모의 자가 분해로 인한 부드러운 질감과 구수한 비스킷, 빵의 풍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르고뉴에서는 더 강렬한 풍미를 더하기 위해 와인을 적극적으로 저어주어 죽은 효모와 접촉을 증가시키는데 이를 바토나주 방식이라 합니다. 무거운 바디의 부드러운 질감의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이 서비스 온도는 약간 차게 13도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끝으로 유사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시장 수요에 따라 신속히 재배 품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서 샤샤뉴 몽나쉐는 이전에는 샤르도네가 아닌 피노누아가 유명했으나 코트드본의 화이트 산지가 초강세로 유명해지다 보니
샤샤뉴 몽나샤드. 최고의 가격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피노누아를 샤르도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노누아를 재배하던 생산자가 샤르도네 품종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밭에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로 식재된 포도나무가 수확물을 생산해내는데 3년이 걸리지만 다음 해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깎기접이라는 방식입니다. 깎기접은 기존 포도나무를 뽑지 않고 기둥만 남기고 절단한 후 새 품종의 싹이나 꺾꽂이를 기둥에 접붙이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접붙이기가 잘 되면 포도나무는 다음 해부터 새로운 품종의 과실을 생산합니다. 이런 깎기접은 재배자가 시장 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음 해에 수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교체한 샤르도네의 새로운 품종이 기존의 피노누아의 안정된 뿌리 조직과 함께 새로운 수명을 시작하게 되어 어린 포도나무가 병충해, 추위에 취약한 것을 보완해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부르고뉴 코트도르 주요 산지와 와인 등급과 그랑 크루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